지난해 10월 고양시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피해 금액만 117억 원, 180만 리터의 기름이 불타서 사라졌던 폭발 사건이었죠. 하지만 화재의 원인은 다소 황당. 바로 한 스리랑카 노동자가 날린 저 풍등 때문으로 밝혀져서 적지 않은 논란을 낳기도 했는데, 당시 경찰이 이 스리랑카인 남성을 중실화 혐의로 긴급 체포해 4차례 경찰 조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거짓말하지 말라며 123차례나 자백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된 것. 당시 긴급 체포 후 48시간 만에 석방돼 고맙다고 말하던 스리랑카인의 목소리가 선한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당시 저 스리랑카인 너무 안쓰럽다.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이 뭔 잘못이냐. 불나게 설계한 저게 잘못이지. 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경찰 조사 중에 123번이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추궁을 들었다? 이건 추궁이 아니라 강요라는 표현이 더 많겠죠. 이뿐 아니라 저유소에 불이 나면 한마디로 X된다라는 표현을 아냐 라면서 비속어까지 경찰이 했다는데, 경찰은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성별 및 비자 종류까지 공개해 외국인 노동자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스리랑카인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피의자 인권을 침해하고 강압 수사를 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인권위가 경찰에게 철퇴를 내린 셈인데, 박수영 기자, 저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가 사실은 긴급 체포됐다가 다시 풀려나서 고맙습니다 한국어로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그때 고맙습니다 하던 목소리 다시 들어도 참 좀 짜네요. 네, 그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그래서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고 있는 지금도 계속 수사받고 있다. 지금 7개월째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정말 긴 시간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수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겠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이 조사가 계속되면서 굉장히 그 심신도 많이 허약해진 상태다. 이렇게 지금 변호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니 김병민 박사님, 물론 저유소에 저만한 큰 화재가 발생한 게 고작 풍등 하나 때문이다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경찰의 지금까지의 조사, 그중에서 너 거짓말이잖아라고 계속해서, 아니 우리 계속 버닝썬, 장자연 이런 사건 때 경찰이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거 저희들이 몇 번 확인하고 정보까지 흘려주는 것까지 봤는데, 외국인, 힘없는 외국인 만만하니까 이렇게 비속어까지 써가면서.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저유소가 저렇게 폭발하도록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고요. 저 당시 풍등 날렸던 거 다 기억하시겠지만,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풍등이 날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다가 잠깐 쉬는 기간에 옆에 있는 풍등이 있네라고 해서 그 풍등을 날렸던 것이고요. 지금 화재가 나는 현장을 보게 되지만 바로 저유소로 가서 폭발한 게 아니고요. 저유소 앞에 풍등이 떨어지면서 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유소를 설계하는 과정에 도대체 어떤 분이 저런 내용을 설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잔디밭 옆에 돌렸어도 돼요. 잔디밭을 설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기를 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깔아놓게 되면은 당연히 불이 옮겨 붙을 리가 없는 건데, 그렇다면 경찰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이 풍등으로 저유소에 큰 대형 참사가 나도록 설계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같은 방식으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여경에 대해서 그 영상 낱낱이 공개했고 여성이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스리랑카인에 대해서 뭔가 좀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까지 해가면서 거짓말이지 했던 경찰이 누구인지,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발표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화 대변인, 이게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억울하거나 경찰이 조금이라도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 있으면 경찰이 대국민적으로 엄청나게 티내고, 우리 억울하다 경찰청장까지 나서잖아요. 그런데 버닝썬, 장자연, 이거 외국인 풍등, 힘 있는 사람에게는 한마디 말 못하고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경찰이 그 칼날을 갖다 댄다라는 불만, 아마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 저희가 경찰에 관련한 이슈 얼마나 많이 다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경찰이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경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일도 많고 탈도 많고. 근데 그런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 좀 경찰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능력을 많이 축적을 해가지고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모든 걸
보여주셔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찰을 믿고 갈 텐데 지금 현재 경찰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글쎄요. 과연 이렇게 믿고 경찰을 믿고 국민들이 갈 수 있을까? 그다음에 막 논의가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저런 식으로 가면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믿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자꾸 많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자꾸 경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 말씀들 하나하나 귀담아서 좀 더 일신할 수 있는 그런 경찰이 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이 뉴스를 이렇게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또 어딘가에서 힘없는 시민들이 거짓말하지 마라고 경찰에게 123차례 추궁을 들을까 봐 걱정돼서 드리는 얘기라는 것 꼭 경찰에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